자, 형님들 오늘 4월 26일 경기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MPP 6경기 그리고 국내하고 5경기 그리고 KBL 경기 그리고 WKBL까지 한번 운전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미국 야구 같은 경우는 애슬레틱스 프렌, 물부 같은 경우는 애슬레틱스 프렌으로 가신 형님들은 한 박스 들어왔을 텐데 어제 우리가 주간 야구가 조금 아쉬웠죠. 오릭스 옆에 잡았는데 욕구화에서 부러졌죠. 그리고 오늘 주간 이번 주에 일본 야구가 상당히 잘 들어왔었는데 한번 잘 운전 잘 해볼게요. 일단 어제 라코텐 경기를 보시면 9대7로 세이브가 승리를 가져갔죠. 세이브가 승리를 가져갔고 역시나 세이브가 이 달리는 야구 어제 안타가 무려 14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코텐은 9방이 나왔죠. 9방. 양팀 합쳐가지고 무려 23방이 나왔죠.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일단 오늘 라코텐 투수는 이 하야카와가 선발을 등판합니다. 하야카와가 선발을 등판하고 오늘 그 세이브는 이 타이라가 선발 등판을 하죠. 뭐 타이라 같은 경우는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한 선수죠. 일단 뭐 하야카와는 지난 시즌 조금 부진했죠. 다만 올 시즌에는 상당히 뭐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2경기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14이닝 동안 방어율 1점 후반대를 찍고 있고 이 세이브 같은 경우도 타이라도 올 시즌 4경기 등판해서 30이닝 동안 방어율 0.6대를 찍고 있습니다. 완봉승도 있었죠. 그리고 이 4월 5일날 이 낙구텐전에서 8이닝 동안 단 2피안타 1실점 하고도 승리를 못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와타나베죠. 와타나베가 6경기 연속 안타를 칠 정도로 엄청나게 또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타선 면에서도 뭐 오늘 뭐 우위를 가리기에는 뭐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이 라쿠텐 타선은 이 홈에서 OPS 기록이 원정에서 비해서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 타이라한테 강했던 이 타치미 료스케죠. 이 선수가 어제도 홈런포를 가동을 해주면서 이 타격 면에서는 그래도 뭐 세이브보다는 장타를 때려낼 수 있는 팀은 라쿠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핸디 점수가 지금 이 4.5점을 받았죠. 4.5점을 받았는데 이 선수만 봐서는 선발 선수만 봐서는 언더를 찍고 가야 되긴 하지만 일본 야구 지금 공인구가 반발력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 주자가 나갔을 때 한 방이 터져버리면 이 4.5점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버부터 한번 보고요. 4.5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16득점이 날 정도로 양 팀의 타선은 불붙었죠. 일단 선발 투수들은 오늘 많은 이닝을 소화할 가망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장타에 대한 한방에서 승패가 갈릴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한번 라쿠텐 승 쪽으로 한번 볼게요. 라쿠텐 승 쪽으로 보고 어느 바는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릭스 대 니오넴이죠. 니오넴이고 어제 우리가 오릭스 쪽으로 잘 봤죠. 오릭스는 이번 시즌 지금 15승 9패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죠. 최근 홈에서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녀석이 나와요. 코리아렛. 자, 이 투수는 원정에 비해서 홈에서 엄청나게 강한 투수죠. 강한 투수고 2026 시즌 지금 올 시즌이죠. 4경기 등판에서 1승 2패입니다. 방어율 3.65를 기록하고 있죠. 자, 홈에서는 여전히 이 방어율 0점대를 찍어줄 정도로 강합니다. 직전 경기도 6일 동안 2실점을 했죠. 뭐 불펜 뎁스는 여전히 올 시즌에 3점대를 찍으면서 리그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자, 니오넴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조금 많이 아쉽죠. 11승 14패로 리그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타격 지표만 보면 리그 상위권이 맞아요. 리그 상위권이 맞지만 여전히 이 원정에서는 조금 다소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선발은 아리아라가 나오죠. 아리아라가 나오는데 이번 시즌 1승 3패죠. 방어율 6.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치만 보면 이 오릭스가 되게 좋아 보이죠. 홈에서 쿠리가 0점대를 찍고 있고
아리아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못 믿죠. 나왔다 하면 여전히 난타를 맞게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표적 등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뜻은 뭐냐면 자, 오릭스 상대로 항상 강했습니다. 아리아라는 뭐 홈원전 가리지 않고 상당히 강했죠. 오릭스 상대로 뭐 소뱅 시절 뭐 지금 이어서 보시면 10경기 등판해가지고 방어율 1.7대를 기록할 정도로 자, 오늘 호투를 할 가망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 최근 맞대결이었죠. 최근 맞대결에서도 이 4월 5일 날이었을 거예요. 4월 5일 날. 이때 아리아라가 나왔는데 이때 7이닝 동안 2실점했죠. 2실점. 그러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여전히 아리아라가 오늘 동기부여도 좋아요. 동기부여가 뭐냐면 일야 통산 100승도전입니다. 100승도전. 그만큼 여기서 많이 밀어줄 가망성이 많습니다. 리오넴 입장에서는. 이 경기는 뭐 선발면에서는 오릭스가 앞서긴 하지만 뭐 동기부여상 그리고 오릭스 상대로 강했던 이 아리아라기 때문에 우리가 오릭스 역배를 계속 봤었는데 오늘은 한번 리오넴 쪽으로 한번 볼게요. 리오넴 쪽으로 보고 자 그리고 언어바는 자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언더. 자 그리고 주니치 대 야쿠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니치 주니치 대 야쿠르트입니다. 자 주니치 같은 경우는 오늘 타카하시가 나옵니다. 타카하시. 이번 경기 선발로 나오죠. 올 시즌 아직까지 단 승도 없어요. 0승 3패죠. 방어율 4.44를 기록하고 있고 표면적인 수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 세부 지표인 FIP 수치는 그냥 상당히 그냥 준수해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뭐 운이 조금 안 따라주게 이 투수 같은 게 조금 많아요. 역시나 뭐 9이닝당 뭐 탈삼진 능력은 리그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그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타선에서는 여전히 뭐 호소카와죠. 호소카와가 잘해주고 있고 이 타자 같은 경우는 오쿠가 야스노부 상대로 상당히 강해요. 오늘 오쿠가 이제 야스노부가 나오는데 야스노부죠. 이 투수 같은 경우는 3경기에서 뭐 이 투수도 보시면 뭐 방어율 2.84를 찍고 있을 정도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요미전에서도 7이닝 동안 3실점 했죠. 3실점. 그날 피홈런이 2방 나왔다는 거는 피홈런이 2방 나왔다는 거는 뭡니까? 피홈런이 2방 나왔다는 거는 이 장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죠. 지금 주니치 홈구장은 이 장타나 안타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 시즌이랑 완전 달라요. 그러면 이 중심 타선에서 이 장타에 대한 한 방에 이 경기도 갈릴 가망성이 많습니다. 지금 뭐 야쿠르트 타선에서 이 마스다가 최근 이 멀티히트 뭐 적시타도 몰아치긴 하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장타에 대한 한 방은 주니치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겉으로만 보면 여전히 뭐 이 오쿠가 야스노부가 조금 더 위에 있긴 하지만 다득점 양상이 됐을 때 이 경기는 누가 뭐 승을 가져가도 안 이상하다고 봐요. 일단 오버 쪽으로 보고 일반 스페 쪽은 주니치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두산 대 LG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대 LG인데 어제 이 경기를 보시면 LG가 또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갔죠. LG가 7대5 승리를 가져가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죠. 그리고 두산은 3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산은 이 벤자민이 등판을 합니다. 시즌 첫 경기였죠. 이 롯데전에서 이 롯데 원정이었죠. 원정에서 이 4이닝 동안 3피안타 이 무실점 그리고 이 탈삼진을 무려 7개를 잡았죠. 자, 투구수는 그날 82개를 뿌렸습니다. 82개. 이 포신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140 중반대 나왔죠. 중반대. LG 상대로는 뭐 2024 시즌 4번 등판해서 항상 이 LG 상대로는 강했던 투수입니다. LG는 송승기가 나와요. 송승기. 직전 하나전이었죠. 이 하나전에서 5이닝 동안 5피안타 1실점을 했죠. 1실점. 5피안타 1실점. 올 시즌에 1승 무패 방어율 0.89를 찍고 있어요. 89를 찍고 있고 다만 뭐 4번의 선발 등판에서 이 컬스는 뭐 한 번밖에 없었죠. 한 번.
그리고 모두 1실점 이하를 투구를 할 정도로 올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올 시즌 이제 두산 상대로 이제 첫 등판입니다. 예, 지난 시즌 이 두산 상대로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선발 매치업에서는 이 두산이 우위를 가져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LG가 뭐 자투스볼을 잘 공략하긴 하지만 이 벤자민한테 워낙 약했고 불펜은 지금 뭐 김태견이 부상으로 조금 뭐 불펜이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최지강이랑 이영하 등 잘 메꾸고 있죠.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송승기 같은 경우는 이니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우려에 대한 건 있어요. 이 4일 휴식한 이후에 휴식 후 이 둥판이라는 점도 오늘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전날 뭐 장현식이 뭐 잘 던지긴 했지만 유영찬의 빈자리가 조금 크게 느껴질 가망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 장현식도 못 나올 가망성이 많습니다. 못 나올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뭐 김진성이나 뭐 김영우가 이 자리를 메꿔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불펜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늘 반대로 볼게요. 두산 옆배승 쪽으로 보고 프렛 그리고 언어바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언더 그리고 5이닝은 뭐 두산 이것도 옆배승 두산 옆에서 뭐 두산 프렛 그리고 언어바는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SSG 대 키움으로 넘어갈게요. SSG 대 KT죠. 죄송합니다. KT고 이 경기는 SSG는 이제 베니지아노가 나오죠. 베니지아노가 나오는데 올 시즌 뭐 0승 1패 뭐 방어율 6.16을 찍고 있죠. 직전 경기 이제 삼성 원정에서 선발 등판에서 4이닝 동안 1피 홈런 9피 안타 4실점을 했죠. 4실점 피홈런도 많이 나왔고 뭐 피안타도 많이 맞으면서 5이닝 전에 강판을 당했습니다. 첫 두 경기에서는 그래도 이 3실점 이하로 잘 막다가 두 경기에서는 연속 대량 실점을 하고 있죠. 뭐 제구는 조금 나쁘지는 않긴 하지만 이 가운데 몰리는 볼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KT는 자, 오원석이 나옵니다. 오원석 올 시즌 2승 자 1패 방어율 2.01을 찍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아 상대로 홈에서 이 기아 상대로 등판해서 직전 경기도 5이닝 동안 5피 안타 2실점을 했죠. 2실점 올 시즌 일단 뭐 4경기 중에서 뭐 2경기 컬스를 했는데 지난 시즌보다는 일단 스타트가 상당히 좋아요. 어제 SSG가 3대1 승리를 가져갔죠. 3대1 승리를 하면서 5연승을 찍고 있고 뭐 KT는 2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선발 매치업에서는 5원석이 앞서긴 하지만 역시나 이 KT의 핵심 타자들이 자타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베니지아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니스를 길게 끌고 갈 가망성이 많아요. 그리고 KT가 지금 타선면에서 안 되는 게 안현민이랑 허경민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죠. 부상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이 타선의 무게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불펜도 양쪽 다 필승조가 나오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이 경기는 안 이상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4일 휴식 등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오원석도 이 4일 휴식 후 등판이라는 점이 여기서 조금 걸려요. 이게 아무래도 5일이랑 4일은 여전히 차이가 납니다. 뭐 여전히 이제 최정이 보시면 홈런포도 계속 터져주고 있죠. 문학근장 특성상 이 장타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투 하나가 바로 홈런으로 연결될 가망성이 많죠. 그래서 이 경기도 SSG 승 쪽으로 보고 언어바는 언더 그리고 5이닝도 SSG 승 SSG 마엔 언더 봐야죠. 자, 그리고 기아 대 롯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기아 대 롯데인데 어제 기아가 또다시 한번 4대3 승리를 하면서 자, 2연승을 달리고 있죠. 자, 롯데는 자, 2연패에 빠졌습니다. 어제 박세웅이 5이닝 동안 4실점 했던 게 컸죠. 자, 이번 경기는 이제 황동아가 나오죠. 황동아. 자, 일단 뭐 시즌 전 5선발 싸움에서 앞서 나가다가 이제 불펜 역할을 하다가 일단 추격적으로 시즌을 시작했다가 지금 김태형의 부진으로 시즌
첫 선발 나옵니다. 첫 선발. 기본적으로 뭐 제구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뭐 공격적인 투구를 하는 스타일이고, 자, 롯데 타선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면 되죠. 약하다 보니까 뭐 호투할 가망성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가망성이 있고 뭐 5이닝 정도는 충분히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불펜도 1차전에 올라가 완봉승했기 때문에 뭐 불펜 여유도 상당히 있어요. 뭐 불펜이 강하지는 않지만 불펜 여유도 있죠. 그리고 나규환이죠. 롯데는 이제 나규환인데 올 시즌 잘 던지죠. 다만 승운이 없어요. 승운이 없습니다. 승운이 없고, 자, 그리고 팀 타선과 뭐 불펜 지원은 아예 못 받고 있죠. 역시나 이 중심 타선의 해결 능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냥 이 경기는 뭐 나규환이 호투한다 하더라도 그냥 불펜진이 너무 불안하죠. 불펜진이 너무 불안하고 뭐 롯데를 갈만한 상황이 아예 없다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롯데가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 롯데 옆에 쪽으로 보고, 아니 롯데 옆에는 기아 옆에 쪽으로 보고, 기아 프렛, 언어바는 언더, 그리고 5인도 기아 역배승, 기아 프렛, 기아 언더 쪽으로 볼게요. 그리고 이제 삼성 대 키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대 키움이고, 자, 어제 우리가 키움 역배승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죠, 생방송에서. 지금 삼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무너지고 있고, 키움이 어제 4대2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어제 하영민이가 5이닝 동안 2실점을 투구를 잘했죠. 그리고 8회 때 안치홍의 홈런이 터져주면서 이 키움이 4대2 승리를 가져가면서 2연승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삼성이 자 6연패. 이번 선발이 이제 장찬희가 나옵니다. 장찬희. 올 시즌 추격주에서 본인 역할을 해줬던 선수죠. 뭐 제구가 뭐 엄청나게 좋지는 못해요. 일단 뭐 선발의 부담감은 뭐 여전히 뭐 있겠죠. 다만 뭐 투구수는 오늘 많은 투구수는 안 던질 겁니다. 투구수는 60개 정도 제한받을 가망성이 많아요. 제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불펜 총력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펜 총력전. 연패를 끊어야 되겠죠. 그리고 키움은 이제 박준현이 나와요. 박준현이 나오는데, 일단 뭐 박준현 같은 경우는 뭐 스프링 캠프, 그리고 이 시범야구 모두 안 좋았죠. 그리고 퓨처스 리그에서 시즌 시작해서 나름 좋은 투구를 하다가 1군 부대 데뷔전이었던 데뷔전에서 여전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프로야구 신인 전체 1순위로 이 데뷔전 선발을 갔습니다. 퓨처스 리그에서 4번 선발 등판해서 14이닝 동안 10피안타 5실점 했죠. 5실점. 탈삼진은 무려 21개를 잡았긴 했지만 안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롯데전에서도 3실점 하면서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 투수입니다.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뭐 투수면에서는 어느 한쪽이 우위를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오히려 이 삼성이 이 불펜 야구를 했을 때 뭐 불펜이 불안하긴 하지만 뭐 총력전을 가져갔을 때 뭐 타선에서만 지연만 해주면 그래도 오늘 연패를 끊어낼 가망성이 어느 정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 승조로 보고, 삼성 마인 언어반은 오버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전반전도 5이닝도 삼성승, 삼성마인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대 NC로 넘어갈게요. 자, 하나 대 NC인데, 자, 오늘 하나는 문동주가 나옵니다. 문동주가 나오고, 자, 그리고 NC는 버하겐이 나오죠. 자, 어제 하나가 8대1 승리를 가져갔죠. 어제 NC 선발 토다가 6일 동안 6실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올 시즌 그냥 문동주만 놓고 보면 뭐 4경기 선발 등판에서 상당히 조금 기복이 심했죠. 호투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기도 많았고, 올 시즌 1승 1패입니다. 방어율 5.09를 찍고 있고, 뭐 직전 경기도 LG 상대로 3이닝 동안 5실점 했죠. 4회 때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대량 실점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올 시즌 4번 등판에서 5이닝 이상을 못 넘겼어요. 2경기는 그래도 호투했고, 2경기는 부진했죠. 다만 자, 이 투수 같은 경우는 뭐 NC 상대로 좋았죠. 항상 NC 상대로는 지난 시즌 2승 1패를 거둘 정도로 방어율
3.00을 찍고 있을 정도로 NC 상대는 강했습니다. 버하겐 같은 경우는 올 시즌 1승 무패죠. 방어 2.89를 찍고 있고, 직전 경기 키움이었죠. 키움 원정에서 5이닝 동안 7피안타, 그리고 8삼진 6개, 그리고 볼넷은 1개 내줬죠. 1개, 그리고 1실점 투구를 하면서 승리를 못 가져가긴 했지만 그래도 잘 던졌죠. 그리고 4번 선발 등판에서 3경기에서는 1실점 이하로 잘 막아줬죠. 분명 이 선발면에서 올 시즌 기록만 놓고 보면 이 버하겐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도 보시면 NC 타선이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문동조도 충분히 5이닝까지 버텨줄 것 같아요. 불펜도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쿠싱이 최근에 쿠싱이 조금 잘 막아주고 있죠. 그리고 이 하나 타선이 문현빈이 어제 이제 부상 털고 복귀해서 노시안까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 타선의 힘은 오히려 하나 쪽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 쪽. 그리고 NC 불펜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후반 싸움에서 이 경기는 갈릴 가망성이 많아요. 후반 싸움에서 갈릴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어제 하나가 홈에서 연패를 끊어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승을 가져갈 가망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하나 프렌은 봐야죠. 하나 프렌 보고, 오노바는 언더. 언더. 5이닝도 하나 프렌의 언더 봐야죠. 그리고 고배당 노리시는 형님들은 하나 역배승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미우리 대 한신으로, 요코하마 대 요미우리로 넘어갈게요. 요코하마 대 요미우리인데, 이 경기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누가 이겨도 많이 상한 경기라고 봅니다. 어제 요미우리가 승리를 가져갔죠. 요코하마는 이제 우한 투수 이시다 유타로가 나옵니다. 이시다 유타로가 나오는데 올 시즌 4경기에서 1승 2패죠. 1승 2패 방어 2.91을 찍고 있고, 직전 경기 보시면 히로시마전이었죠. 히로시마전에서 6이닝 동안 무실점 호투를 했습니다. 무실점 호투를 했고, 9이닝당 본래 또 올 시즌에 엄청 낮아요. 다만 올 시즌 홈에서는 그렇게 기록은 좋지 못합니다. 홈에서는 이 원정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방어율이 신기하게 1.4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홈에서는 유독 방어율 4점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홈에서 조금 불안 요소가 많죠. 그리고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 이노우에 하루토가 나와요. 이노우에 하루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올 시즌 3경기 등판에서 1승 2패 방어율 2.55를 기록하고 있고, 직전 경기가 야쿠르토전이었죠. 이 야쿠르토전에서 4이닝 동안 3실점. 다소 조금 불안하긴 하긴 있긴 하지만 9이닝당 탈삼진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탈삼진 능력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 투수 같은 경우는 요코하마 상대로 엄청나게 강했어요. 항상 요코하마 상대로 최근 10경기를 등판했는데 55이닝 동안 방어율 1.6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대. 그만큼 강했어요. 그래서 선발 매치업에서는 이노우의 하루토가 오히려 가져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미우리가 요코하마를 오늘도 승리를 가져가려면 장타해야 되는 한방이긴 한데, 요미우리 타선이 워낙 우투수한테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타로의 홈 약세를 봤을 때는 오늘도 초반에 점수가 날 가망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미우리 승적으로 보고, 그리고 오노바는 오바를 찍고 싶긴 한데 마무리가 둘 다 강력하기 때문에 언더 한번 볼게요. 언더. 그리고 한신대 히로시마죠. 오늘 좋아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배당은 마음에 들진 않고 있긴 하지만, 오늘 한신은 오타케가 나옵니다. 오타케 코타르죠. 오타케 코타로. 이 투수 같은 경우는 2경기 등판해서 아직까지 0승, 0승이죠. 0승. 방어율 4.91을 찍고 있습니다. 4.91. 직전 주니치전에서도 주니치전에서 6이닝 동안 이 안타 9방 맞았죠. 안타 9방. 그리고 홈런 하나 맞으면서 무너졌죠. 지난 시즌은 홈에서 되게 강했던 투수입니다. 홈에서 되게 강했던 투수고, 이것도 보시면 그냥 표적 등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야구는 표적 등판을 많이 하는데, 이 투수가 히로시마 전에 그냥 좋을 때나 안 좋았을 때나 히로시마 전에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히로시마 전에 보면
자, 이 프로에 들어와서 히로시마 상대로 15승 2패예요. 압도적인 승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뭐 기록만 놓고 보면 당연히 가기는 힘들긴 하지만 워낙 히로시마 상대로 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이제 선발은 쿠리바야시가 나오지. 쿠리바야시 불펜에서 이 선발로 전향을 했는데 올 시즌에 미쳤죠. 이 투수 같은 경우 3경기 2승 무패입니다. 방어율 1.6대를 찍어줄 정도로 올 시즌에 엄청난 성적을 갖고 있어요. 다만 여전히 타선이죠. 타선이 많이 아쉬운 팀이죠. 그리고 후레바야시가 불펜에서 전향하다 보니까 불펜에서 너무 약해요. 그러면 불펜 싸움에서 밀릴 가망성이 많죠. 밀릴 가망성. 양팀 다 선발 투수가 호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이 불펜에서 갈릴 가망성이 많아요. 갈릴 가망성이. 자, 일단 뭐 한신승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한신승 쪽으로 보고 일본 야구는 자, 이 4.5점을 못 가죠. 4.5점. 자,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4.5점 언더 찍고 보는데 자, 이 공인구 반발력이 너무 좋아요. 반발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방 제대로 맞으면 그냥 오버 뜹니다. 오버가 뜨기 때문에 이 경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굳이 가려고 하면 언더가 맞긴 하지만 이 불펜진에서 터질 가망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오버 쪽으로 한번 볼게요. 한신승 오버 쪽으로 한신승의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뱅 대 지바 롯데로 넘어갈게요. 소뱅 대 지바 롯데죠. 지바 롯데고 자 소뱅이 무너져 가고 있죠. 자 오늘 소뱅은 이제 마에다 유우키가 나옵니다. 마에다 유우키죠. 이 투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2군에서 뭐 방어 1.56을 찍어놨던 투수고 이번 경기가 이번 시즌 첫 1군 등판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 왜 이 선수가 나올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죠. 지난 시즌 일단 이 일본 야구 무대에서 방어율 3.97을 기록을 했고 다만 이 투수가 이 볼넷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9이닝당 0.79개밖에 안 됩니다. 볼넷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면 정교한 제구력이 예술인 예술인 선수죠. 그리고 소백 타선은 올 시즌에 경기당 4.4점 이상 뽑을 정도로 리그 3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3위권. 장타율도 자, 리그에서 보시면 3할 7푼 1리대로 득점 생산 능력은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아요. 다만 이 투수가 문제죠. 올 시즌에 투수가 문제고 지바 롯데는 이제 타나카 하루야가 나옵니다. 타나카 하루야. 이 투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이 방어율 4.70을 기록하고 있죠. 자, 원정에서는 더 안 좋아요. 원정에서는 9점대가 넘어갑니다. 지난 라쿠텐전에서도 얘가 5이닝 동안 7실점을 했죠. 당시 보면 단 8개만 맞았는데 7실점을 했습니다. 지바 롯데 타격폼은 보시면 여전히 리그 최하위권이죠.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올 시즌 얘네들 경기당 이 평균 득점 보면 이 3점대 초반대 지금 찍고 있는데 역시나 이 득점권 타율도 너무 낮아요. 2할 0푼 1입니다. 최근 이 5경기 이제 만에 선발로 복귀한 이 사토죠. 사토가 2경기 연속 지금 2타석 연속 홈런을 때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지표에서 보면 이 타격은 소뱅이 확실하게 우위입니다. 소뱅이 우위라고 봐요. 그래서 선발 투수 차이가 많이는 없어요. 다만 타나카 하루야를 보고 지바 롯데를 가기에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의 차이도 여전히 양 팀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소뱅이 여기서 승리를 가져갈 가망성이 많아요. 소뱅 일반 승은 마음에 들지는 않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소뱅 승수로 보고 양 팀의 선발 투수를 봐서는 오버 쪽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안양정관장 대 부산 KCC입니다. 우리가 1차전에서 부산 KCC를 잘 봤는데 자 오늘 뭐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죠. 오늘 몰릴 대로 이제 몰렸습니다. 자 KCC가 1차전에서 보시면 97대 75로
완승을 거뒀죠. 완승을 거뒀고 그날 뭐 리바운드, 뭐 3점슛, 턴오버 모든 게 이 KCC가 앞섰죠. 뭐 쇼농이 그날 27득점, 뭐 그리고 최준용이가 21득점, 오브라이언트가 이 18득점에 그친 게 조금 많이 아쉬웠죠. 자, 지금 부산 KCC 같은 경우는 뭐 6강 플레이오프 시작으로 해서 이 3연승, 4연승이죠. 4연승.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완전체 파괴력은 여전히 좋아요. 자, 예전에 3년 전이었죠. 5위로 출발해서 자, 이 우승까지 했던 자, 그때랑 지금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관장도 뭐 첫 번째 경기 보면 오랜만에 경기에서 이 감각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정규리그 때 보여줬던 KCC 수비가 오히려 반대로 나왔죠. 반대로. 워낙 뭐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첫 번째 경기 보면 뭐 정관장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오늘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가. 당연히 뭐 마인드 봐야죠. 마인드 보고 뭐 언어반은 자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고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마지막 경기죠. 자, 이 경기는 일단 2차전 경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전은 뭐 학살을 당했고 2차전 때는 59대 51이 나왔죠. 자, 박지수가 또다시 한번 결장을 했죠. 자, 또다시 한번 결장을 했고 자, 얘네들이 자, 전반전 때 끝날 때 보면 자, 전반전 때 29대 28로 자, 앞선 채 끝났죠. 자, 그리고 3쿼터 때죠. 3쿼터 때 자, KB스타즈가 동점을 만들었는데 자, 강유림이나 배현 몸놀림이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때 3쿼터 때 끝날 때 보면 뭐 계속 박빙이었어요. 45대 41로. 근데 이제 자, 이 4쿼터 초반 때 보시면 그냥 경기만 놓고 뜯어보는 겁니다. 이해란이 4반칙을 일찍 먹었어요. 4반칙을. 4반칙을 일찍 먹다 보니까 자, 허예은이 계속 돌파로 들어갔죠. 허예은이 돌파로 들어가면서 자, 여기서 6점 차까지 벌렸습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뭐 송윤아가 5반칙을 퇴장 당하면서 분명 KB스타즈도 위기가 오긴 했지만 이해란도 5반칙 퇴장을 당했죠. 이해란도. 이 5반칙 퇴장 당했던 게 뼈 아팠다고 봐요. 만약 이해란이 4반칙을 먹지 않았으면 이 경기는 끝에서 이렇게 벌어질 경기는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뭐 강유림, 배윤도 막판에 득점력도 계속 나와줬고 뭐 김아름도 나 5반칙 퇴장을 당했죠. 그래서 이 파울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경기라고 봐요. 오히려 자, 높이면에서는 삼성생명이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자, 삼성생명이 그날 리바운드 싸움에서 49대 41로 앞섰죠. 그리고 턴오버도 1차전 때 많은 턴오버가 나왔는데 오히려 턴오버는 KB스타즈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 오늘 KB스타즈가 이제 이기면 우승인데 자, 삼성생명이 오늘 홈구장으로 이동해서 합니다. 자, 이 삼성생명은 지금 3점 라인 생산력 능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 홈에서는 야투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2차전까지 박지수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출전 선수 명단에 포함되긴 했지만 그냥 몸도 풀지 않았죠. 그러면 출전 가능성이 여전히 낮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번 경기도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발목 부상 특성상 백코트가 느려질 가망성이 많아요. 지금 뭐 출전한다 하더라도 2연승을 미리 걷고 있기 때문에 박지수를 무리하게 투입을 시킬까?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2차전까지 얘네들 잘 풀어나갔죠. 하지만 2차전 때 분명 제공권의 싸움도 어려움이 있었고 박지수 없이 두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오히려 체력 소모 쪽은 KB스타즈 쪽에 있다고 봅니다. 여자농구 특성상 여자농구는 이 체력 소모가 조금 많은 경기라고 봐요. 이 수비가 워낙 빡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체력 소모가 후반에 갈릴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후반 집중적 싸움에서 이 삼성생명이 유리하게 가져갈 가망성이 많아요. 이 경기는. 그래서 일단 삼성생명 옆에 송쪽으로 보고 프렘 보고 오너바는 언더 볼게요. 언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경기 마무리 짓겠습니다.